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찌라시의 화려한 부활, 검찰의 새 공작 아이템, 이정근 노트입니다. 자, 검찰의 새 공작 아이템, 이정근 노트.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게 뭔 거 같으세요? 네. 자, 최근에 이 몇몇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정근 노트라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재수회라는 둥, 7인회라는 둥. 글쎄, 뭐 어디서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전 사무부총장을 했던 이정근 씨가 쓴 노트라고 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전제로 깔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헛소리 찍 하고 갈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이 이정근 노트의 내용은요, 사실이라기보다는 거짓말 혹은 소설도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리얼리티한 소설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찌라시의 화려한 부활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정근 노트. 이정근 노트면은 뭔가 열심히 썼다, 그죠? 녹취록도 아니고 이거는 노트예요. 누가 쓴 노트? 이정근이 쓴 노트. 그러면 그 전부터 이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기록해 왔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이정근 노트는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작성된 것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미리 이렇게 뭘 써두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사실상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구치소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정근 노트입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만약에 이 노트를 구속되기 전에 작성을 했다면 집안 어디에선가 압수가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노트는 나중에 작성이 됐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이정근 노트는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미리 전제로 깝니다. 그래서 검찰의 새 공작 아이템이라고 한 거죠. 이정근 씨가 직접 쓴 자필 진술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소설이 쓰여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공안 사건 만들면은요, 한 놈 붙잡아 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팬 다음에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불어 라고 해서 막 표 같은 거 막 그리게 해요. 개보도 한번 그려봐 임마 이러면서, 니들 무슨 모임 있지? 모임 이름 한번 써봐 임마 이러가지고 막 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수사관들이 막 보다가 야,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지대에 막 바꿔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애를 집중적으로 두들겨 팬 다음에 걔가 뭔가 쓰게끔 만들어 두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이 지금 이정근 씨한테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정근 노트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재명 7인회니 재수회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문재인, 뭐 최재성, 뭐 자금책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보세요. 정말 이렇게 잘 오신 듯이 반듯반듯하다 그죠? 야, 이거는 뭐다? 예,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대충 손을 쭉쭉 그런 게 아니라 반듯반듯하게 했네. 예? 자, 이거 방뭐식이야 이거? 자, 반듯반듯하게 그림을 그렸네. 보세요. 예, 표시도 봐 이렇게 자로 막 딱 쟀네. 자, 이거는 결국 뭘 말한다? 예, 애초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자필 진술서가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준 거죠. 자, 이런 이정근 노트라는 게 나왔답니다. 이게 복사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번진 모양인데 이 이정근 노트를 시사저널에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 여기 구석에 보이십니까? 이 구석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뭐가 있느냐? 예, 스테플러가 딱딱 찍혀 있는데 보이시죠? 예. 이거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뭐다? 예. 시사저널도 아마 이 내용이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쪽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다 라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예. 이상하다. 어? 가장 눈에 많이 뜨이는 것이 뭐 박우식 어쩌고 양도성 세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L 의원이 뭐 이재명한테 돈을 대줬다라고 하는데 그 L은 비명계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다. 지들도 볼 때 앞뒤가 안 맞다고 했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놓고 지들도 앞뒤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뭘까? 예. 얼마나 앞뒤가 안 맞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튼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유치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한때 여의도 일대를 떠돌았던 여의도 일대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괴담 같은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괴담을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쓰게 만들었을 뿐 내용은 정말 유치하고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아. 제가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면요. 소위 말하는 문재인 금괴 200톤 그 괴담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아까 뭐 박우식 씨의 무슨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시사저널이 보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요즘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요즘 나오는 양식이 아니다. 그죠? 조금 많이 구리다. 그죠? 자, 그런데 뭐 몇 억짜리?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100억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 안 만듭니다. 이거 현금화하기 힘들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로 돈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100억 원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등치가 커가지고 금방 눈에 띄어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 이걸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눈에 안 띄겠습니까? 비자금 떠돌아다닌다는 얘기 안 들리겠어요? 그래서 100억짜리 안 씁니다. 기껏 해봤자 1억 이상을 안 넘어가요. 1억 선을 맞춰줍니다. 뭐 그리고 사실은 5천만 원, 몇천만 원 수준에서도 맞춰요. 사실 이렇게 100억짜리 이렇게 안 해요. 아주 많이 큰 경우 10억짜리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100억짜리는 없어요. 근데 100억짜리라고 했다는 거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해. 그리고 이게 양식이 너무 구려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구리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기일 2006년 9월 5일인가요? 9월 15일인가? 이거 언제적 얘기야? 예. 만기일이 2006년 9월 15일이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죠. 15년? 16년? 17년? 17년 됐네. 그건 20년 다 돼가는 일이네. 이게 왜 지금 나옵니까? 2006년이면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야.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게 양도성, 그때 돌아다니는 양도성 예금등사가 있다고? 그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치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말이 돼요, 이게? 자, 그때 2006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고, 그리고. 자, 이게 문재인의 비자금이라고 지금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이때는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성남시장도 아니었어. 성남 시민의 모임 뭐 이런 거 시민단체 대표하는 잘 때였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뭐 비자금의 증거를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가 차죠. 이거 말이 되는 거겠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이정근 그 표 그려놓은 거랑 갖다 붙여놓고 판도라의 상자 운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사저널 보도 내용을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노트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그지? 유동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쌍방울 걔 누구야? 걔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죠? 얘들은 어떻게 자백을 할 때 자백 동기들 좀 그때그때 좀 바꾸지. 자백 동기를 서로 뺏기나? 서로 뭐 자백 동기 참조하고 막 그러나? 자, 일단 어처구니가 없어요. 엄청 불안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아는 것을 전부 다 털어놨다. 왜? 털어놓으면 뭐 해결이 되나? 자, 그 민주당이 왜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유동규도 한 얘기, 옛날에 박연차도 한 얘기,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뭐 쌍방울에 전 누구야? 김성태인가? 걔도 한 얘기, 늘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이야 엄청 걱정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다고. 개소리라고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 보도 자체에서 이미 누군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다? 검찰에서 나온 거다.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왜? 근데 그거 왜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 거하고 민주당이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써제끼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자,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 어떻게 알죠?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는 것을 전부 다 털어놨는데, 털어놨다고? 누구한테?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그냥 일반인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보통의 사람이라면 털어놓을 이유가 없죠. 털어놨다라는 말 자체, 이 말을 뭐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결국 누구다?
검사 새끼란 얘기지. 검사 새끼들이 지금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응? 이정근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그리고 모은 사진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지금 공작질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충분히 예측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현재 물고 늘어지고 있는 내용, 이정근을 앞세워서 시비 걸고 털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다? 재수회, 7인회. 이 재수회라는 것은요,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권에 보낸다라는 의미래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죠. 이른바 친문 세력이죠. 7인회는 이재명 주변에 있는 7명을 말하는 7인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7인회라는 얘기 포함된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있어? 7인회가 있어? 이런데요. 예, 이 7인회 중에 누구도 있다? 원래는 김남국도 있잖아.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왜 7인회야? 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이재명 주변에 소위 말하는 친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7명씩이나 안 돼. 진짜 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좀 자기 사람을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잘라버렸지. 누가? 이낙연이. 그래서 7인회까지 갈 수도 없어, 사실은. 자, 어쨌거나 7인회와 재수회라는 것은 뭘 말한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각각 공격하겠다는 건데, 이정근이 이 둘의 비자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썼다라는 거야. 그게 이정근 노트의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근은 이낙연 사람이라 그랬죠. 박영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문과 이재명에 대해서 그 비자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박영선을 여러분들 친문이라고 언론에서 분류를 합디다. 근데 박영선은 친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영선하고 이낙연은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친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친노? 친노도 아니야. 그 사람은 친노도 친문도 아니었어. 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을 욕하고, 이재명이 대표일 때는 이재명을 욕해가지고 자기 한 자리씩 차지해 먹은 새끼들이야. 그럴 뿐이에요. 그런 새끼들이 친노니 친문이니 떠들고 있어. 여튼 그래서 우리가 수박이라 그러지. 수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튼 그렇게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고 친이도 아닌 자들이 친노, 친문, 친명의 비자금을 알고 있다? 일단 그거부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열심히 썼대. 분명히 검찰은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고,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이거를 적절하게 언론에 뿌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 언론은 늘 그랬듯이 검찰의 개짓거리에 춤을 춰줄 겁니다. 검찰이 부르는 노래에 장단 맞춰서 춤춰주는 개새끼가 될 거예요. 그게 언론이죠.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이정근을 앞세워서 새로운 공작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작 수사는요, 조만간 시작될 겁니다. 검찰이요, 이정근을 물고 들어간 거는 나름 꽤 고심을 해서 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쪽도 지금 이렇게 계속 수사 대상에 오른 모양이던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근 씨, 송영길 대표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정근 씨 같은 사람이나 뭐 이강래 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대표니 당대표니 뭐 이런 사람한테는 잘 보여가지고 공천받고 싶은 사람이고, 원래 이 사람의 뒷배는 누구다? 박영선 혹은 이낙연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낙연의 그 돈을 불었다면은 알겠지. 근데 사무부총장을 했잖아. 송영길 밑에서. 따라서 민주당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검찰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사무부총장의 업무 관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대비해야 한다는 거고. 앞으로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히 행보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시비를 터는 걸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총선에 맞춰 또 주작질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 안에 내일 모레까지 그 패스트 트랙에 쌍특검이 올라가게 되면요. 올해 12월이면요. 국회에서 쌍특검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 처리를 하면은 아마 내년 1월, 2월쯤에 윤석열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제2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의결을 하겠죠. 자, 이 과정에 엄청나게 논란이 일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4월 달에 총선으로 이어지겠죠. 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쌍특검에서 다른 쪽으로 국민의 눈을 돌려야 되겠어. 그럼 뭘로 할까? 이정근 노트로 하겠다라는 거지. 자, 우리 대비합시다. 대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쌍특검, 관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벌써 1시가 지났네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빨리 끝내지는 못했네요, 결국에. 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